고등학교 1학년 작년 6월 22번 요지 문항입니다. 이 글의 구조는 통념 그리고 반론으로 이루어진 지문인데요. 반론 시그널이 없는 그런 지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작년 6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답률은 여기 31번하고 똑같은 51.1%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거의 뭐 한 3등급 정도의 학생들 정도까지만 해결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지금 23학년도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다시 24학년도 3, 6, 9 이렇게 이제 세 번의 모의고사를 치렀고요.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고등학교 와가지고 7번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오답률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를 지금 표로 좀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대입 파악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24번 제목 문제죠. 이게 지금 9월 모의고사에서 15위를 기록했고요.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23번과 22번에서 두 문제가 지금 오답률 상위 10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작년 1학년이었을 때 9월 모의고사에서 역시 23번과 24번인 14위, 15위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볼 22번 문제가 역시 또 오답률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입학 문제, 즉 20번 문항 가운데선 제일 어려운, 뭐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볼 수가 있겠죠. 높다고. 30번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듣기 문항하고 여기 대입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3등급으로 못 들어갑니다. 3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대입학 문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인데요. 이 지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통념과 반론 그러면은 반론 시그널, however라든지 but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답이 그렇게 이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문들을 많이 이제 접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론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 여기 보시면은 we were told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결국에는 통념 시그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말을 돌려서 말한 게 we were told예요. 우리가 들은 거야.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했으니까 들었겠죠. 이게 통념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글의 화제는 computerized society, 컴퓨터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화된 사회를 대절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화제란 말 아시죠? 모른다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작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 화제라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해서 이 화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화제란 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이 그 화제가 어려운 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학생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입학 이 교재 만들면서 화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먼저 언급을 해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가 뭔지 모르면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화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그리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이걸 알려주는 게 그게 화제인 겁니다. 근데 그 화제를 파악을 못하면은 글을 못 읽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글은 화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로 이렇게 받아준다. 그리고 이제 화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첫 문장인데요. 이게 화제도 도입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통념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컴퓨터화된 사회가 되니까 이 반복적인 일을 이 기계한테 다 이렇게 이제 pass to 떠넘길 거라고, 이렇게 이제 기계화된 사회가 약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이게 통념인 겁니다. 그럼 통념은 뒤집어라고 있는 겁니다. 통념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It didn't work out this way. 이게 뭡니까? 이게 반론이죠. 이게 그냥 이게 however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그 뭔가를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Instead of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대신에 most of us have less 그랬죠. less leisure time이겠죠. 더 적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주장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근거죠, 근거. 내가 주장을 펼쳤으면은 그 주장에 대한 예시. 이게 근거입니다. 예, 이게 예시에 해당되는 게 이게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근거로 이루어진 것. 이러한 글의 구조를 뭐라고 해요?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주장을 펼쳤으면은.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이 이게 통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반론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서 주장을 해줘야 되죠. 네, 자기 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냥 주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근거를 대지 않으면은 헛소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지만 보시더라도 컴퓨터 기반 사회, 여기 그쪽 이거 맞죠? 예, 이것도 이제 화제죠. 3번도 컴퓨터화된 사회. 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하고 3번하고. 결국 답은 1번하고 3번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1번의 선택지를 찾았고요. 여기 1번 보시면은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난다 그랬죠. 이거는 주장하고 정반대잖아요. 근데 학생들 15%가 주장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이 글의 지문의 구조하고 정반대되는 거를 답으로 15%나 찾은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적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어찌 보면 주장하고 상반되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반대 내용이 사실은 답인데 결국엔 답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여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해줬는데 이제 소비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어 트래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경우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약해야 되고 체크인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여행사가 해줬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 식료품 가게에 갔더니요, 우리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식료품 골라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넣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계산까지도 이제 우리가 하죠. 요즘에 마트 가면은 다 계산 그 바코드 우리가 찍어가지고 일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기계가 컴퓨터화된 사회가 되면서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 해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글의 지문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글의 지문을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론 그리고 주장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반론의 구조에서 반론 시그널인 however나 but이라든지 뭐 이런
반론의 연결사를 주지 않고 지문이 전개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론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시그널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반론의 구조로 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률이 56%밖에 안 됐다. 여기 이제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EBS에서는 오답률이 51%였으니까 절반 이상이 좀 틀린 겁니다. 절반 이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3등급 정도까지만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도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점점 더 이런 글의 구조가 더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런 것들도 글의 순서로 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때리겠죠. 2번에서 이 순서로 여기서 딱 끊으면은 이게 첫 번째 문장이 통념이고 여기서부터 반론이 시작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어찌됐든 끊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없어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